오늘이 4월 17일 저녁입니다. 이 영상이 내일 18일 금요일쯤에 올라갈 것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현재 약 10% 정도, 나스닥 종합지수 한 15%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7월 10일이 최고치였습니다. 5,904.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약 35% 정도 크게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혼란한 구간 분명히 지나갑니다. 수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좋은 책에서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 라고 합니다. 많이들 들었죠? 또 좋은 책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훌륭한 조언입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당장 눈앞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붕괴를 하고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투자 중인 분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본인들이 직접 느끼고 잘 알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붙어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대가 누구든지 다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라는 것이 바로 주가 하락 시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하락 구간이, 이 관세 전쟁 구간이 앞으로 3개월 후에 끝날지, 올 연말쯤에 끝날지, 내년 말까지 갈지,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자로서의 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을 비껴나갈 수 있는 투자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시작을 했고 이 구간을 견뎌내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 힘든 구간을 또 헤쳐나온다고 해도 앞으로 언제 또 이런 심한 변동성 하락장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또 온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 때죠.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2018년도에 경제학자 대부분이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있었죠. 2019년도에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는 경제 예측가들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이런 관세 장벽의 이 가능성을 이 거시 경제적 또는 이 금융적인 이 혼란보다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제학자들의 거의 절반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2019년 최대 위험으로 꼽았어요. 지금도 각 나라 관세 전쟁 중이지만 미국과 중국 최대 위험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다음 경기 침체가 2020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경제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2018년도에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반 이상이. 그런데 2020년 3월 봄에 코로나 왔죠. 사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폭락을 했지만 한 달 만에 복구했어요. 경기 침체 없었습니다. 또 4분의 1은 2021년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또 경제학자들 중에 10% 정도가 2018년도에 설문조사, 그때 그 다음에 2019년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설문조사에 경제학자들의 이 절반 이상은 2020년, 그 다음에 21년, 그 다음 2019년 침체 없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의 기간이 2017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임기 동안 4년간 2017년 1월 20일부터 21년 1월 20일 약 4년간 S&P 500 기준으로 약 66% 정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하락장이었죠. 그 다음에 23, 24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100% 이상 올라섰습니다. 지금 관세 폭탄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애플, 아이폰 등의 전자기기 20종에 대해서 돌연 관세 면제를 선언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생산국 다각화에도 여전히 중국에서 9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145% 이상 더 비싼 아이폰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좋아할 만한 미국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아이폰 등의 이 전자기기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진영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중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상품이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사실 중국의 약점이 아니라 이것이 지렛대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인들은 아이폰, 이것을 중국에서 만든 것을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가가 싸거든요. 아이폰뿐만이 아니죠. 각종 생활용품, 의류, 또 무슨 장신구들, 또 소모품들, 또 완구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쌉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이 관세로 인해서 훨씬 더 비싸지거나 또 진열돼서 완전히 사라지면 미국인들 당연히 불만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트럼프가 아이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 것은 관세는 수출업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세금임을 암묵적으로 또 인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아이폰이고 그중에 80%는 중국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미국인들은 물가가 오르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에어컨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돼요. 전 세계 선풍기 75%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중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경쟁적으로 말이죠. 트럼프가 이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인들은 정말 힘들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미국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항생제에 들어가는 성분의 거의 50%를 생산해요. 또 히토류 얘기 나오고 있죠. 미국 공군의 중추 F-35, 중국에서 조달한 이 히토류 부품이 필요합니다. 히토류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뽑아내는, 정제해내는 이러한 능력이 중국밖에는 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거를 정제해내는 과정에 엄청난 산업 공해가 나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산업 공해 인정을 못합니다.